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주말 사이 수도권과 경북 등 곳곳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비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먼저 올해 장마가 유독 늦었습니다. 장마 시작쯤엔 오히려 잠잠하다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열흘, 그다음에 중부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 장마 기간 동안에 시작해서 그렇게 강한 비가 오진 않았는데 지난주 들어서서 그 정체 전선이 다시 한반도 부근에 만들어졌고 이 전선상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청도,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 2, 3일 사이에 200에서 30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비가 내리는 추세를 봤을 때 특정 지역에만 유독 집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강수의 특징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집중을 보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더위,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은 기후변화로 한반도 부근의 상층의 공기가 옛날보다 따뜻해졌기 때문이고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져서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또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찬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자주 내리는 형태가 최근 올여름뿐만 아니라 최근 여름에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구온난화로 인한 공기가 따뜻해지는 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강수 형태는 계속 여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여름철에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이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피해가 없으려면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고 주의해라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정보 중에 호우주의보, 호우특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이런 정보거든요. 그런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자는 앞으로 비가 많이 오겠다는 정보가 아니고 이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피하십시오라는 정보거든요. 올여름부터는 또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그 비가 내린 정도 기준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더 강화된 건데, 자, 이런 정보를 받으면 혹시 괜찮겠지 이런 그 안이한 마음보다는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 그런 소중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안전을 확보하고 대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번 비 언제까지 내릴지 한번 예측을 해주시죠. 지금 정체전선은 이번 주말 그러니까 24일까지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25일 토요일에는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올라가 비가 이제 중부지방을 마지막으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25일 조심스럽게 장마가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가 해단식을 열고 4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는 20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압도적 성장, 함께하는 특별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기업 투자 200조 원 유치와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미래산업 육성과 균형 발전, 농생명 산업과 기본사회 등 7대 추진 전략을 비롯해 40개 정책과제, 104개 세부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 체감형 과제에는 디지털 시민증 발급과 광역버스 노선 신설,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은승 위원장은 활동백서를 민영배 시장에게 전달하며 특별시의 미래를 이끌 살아있는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영배 시장은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316만 시민이 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시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일부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시가 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여수 가망만과 고흥 등량만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해 양식어가에 액화산소 등 대응 장비 12,000여 대를 보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식어가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대응 장비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2023년 218억 원, 2024년 574억 원, 지난해 62억 원의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고수온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할 때 발령되며 28도가 3일 이상 지속되면 고수온 경보로 상향됩니다. 지난 5월부터 약 2달 동안 전남 광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6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나선 가운데 전국에서는 환자 1,001명이 발생했고 전남 광주는 6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실외 작업장이 2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과 길가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실내에서는 작업장과 집 등에서 17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벽보 등의 과거 정부 부처 부서장을 보좌했음에도 장관을 보좌한 것처럼 기재해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경력이 유권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허위 경력 공표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3대 목포시의회가 제40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대 유치 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위원장의 박용식 의원, 부위원장의 이정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번 특위는 장국진, 안하늘이, 장가영 의원 등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의대 유치를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섭니다. 한편 5분 발언에 나선 최환석 의원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의대 유치가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고 서남권 주민 소외가 우려된다며 주청사 기능 배치와 군공항 이전, 의대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전남 서남권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 상사댐에 11메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암댐, 상사댐 수상태양광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본구상과 주민협의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초 공사 발주 이후 2029년 하반기 상업 운정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추진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현장을 이해하는 AI 기술과 이를 이끌 인재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동의대학교 부산 AI 혁신센터가 지역 기업들과 손잡고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기반 ERP 시스템을 실증하는 앵커 사업에 나섰습니다.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산학협력 모델이 지역 제조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용 밸브가 정교한 공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주조와 가공, 조립, 성능 검사까지 이어지는 생산 라인. 이제는 숙련된 기술뿐 아니라 생산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제조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부산의 선박용 밸브 전문 기업인 원광밸브,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같은 제조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동의대학교 부산 AI 혁신센터와 원광밸브, 원더솔루션즈가 AI 기반 ERP 공동 개발과 실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납기 예측과 적정 재고 추천, 품질 관리 등 AI 기반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려고 해도 참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 현장의 고충을 대학의 연구 역량으로 해결하고 이 검증된 사례를 부산 제조업의 전반으로 확산하는 게 이번 협력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실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하고 학부생들은 인턴십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을 경험하며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AI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납기 예측이나 적정 재고, 추천 같은 실질적인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우리 회사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제조업 혁신의 신뢰가 되길 기대합니다. AI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인 원더솔루션즈가 맡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검증된 서비스로 발전시켜서 부산 지역 중소제조기업들에게도 신뢰받는 소프트웨어 공급 기업으로 동의대학교는 이번 앵커 사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제조 현장과 연결하고 기업과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지역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과 기업,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이번 앵커 사업이 부산 제조업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의 새로운 선순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학 지원 사업, 이른바 앵커 사업의 핵심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전남 광주에서는 국립모포대학교가 앵커 사업 1년차를 맞아 구체적인 성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지역 주력 산업에 투입될 실무 인재들이 배출되면서 지역 정주의 뚜렷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대 인근의 작은 소품 매장 누구나 상점입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해 지역민에게 선보이는 이곳은 실전 창업 공간입니다. 창업 동아리 새롬은 이곳의 실적을 발판 삼아 점포를 열고 캐릭터 특허까지 취득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과에도 이런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네 라고 하시면서 약간 나도 2학기 때 해볼까? 라고 해서 저희가 예비 창업가 분들도 모집이 되었고 지역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걸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의 체질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칸막이식 학과 체제를 허물고 식품 바이오, 글로벌 비즈니스 관광,
스마트시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전면 재편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문대학과 연계한 복수학위제는 유학생들이 지역 조선업 분야에 취업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해상풍력 분야에선 실무 능력을 키우는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고, 조선업 스마트 기술 분야에선 한국 성급의 인증교육을 거치며 63명의 실무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료제 관찰 기술을 개발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은 교육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대학 자원을 투입해 사태 수습과 인근 상권 회복을 돕는 등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며 지역사회와 호흡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도전은 30건이 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고, 앵커 사업 1차 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이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대학이 직접 기르고 그 인재가 지역 기업에 곧바로 취업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학이 나아갈 핵심 목표입니다. 학업과 창업, 기업과 대학의 경계를 허물며 지역 혁신의 엔진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립목포대학교. 앵커 사업을 통해 뿌린 일련의 혁신 씨앗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충남 홍성은 마늘과 한우가 특산물로 꼽힙니다. 이 시장에서는 고품질로 인정받지만 별도의 가공 없이 키운 그대로 단순 판매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역 대학이 원재료들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고기에 곁들여 먹기 좋게 만든 천연 향신료입니다. 청운대 식품기술지원센터가 홍성 지역 특산물인 홍산 마늘을 활용해 개발한 것들입니다. 허브솔트를 비롯한 3개 제품은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홍성군의 농축산 자원을 단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 상품화, 브랜드화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청운대는 앵커 사업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역 특화 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홍성의 또 다른 특산품인 한우에 마늘을 결합한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지역 식품업체와 손을 잡고 출시한 이 제품은 LG엘로비전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2억 원어치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체 미디어 센터에서 전문 인력이 홍보를 위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로를 다각화한 덕분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 식품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기반의 실용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식품기술지원센터와 홍성 DX 미디어센터를 통해 제품 개발, 분석, 홍보, 유통 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학으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지역 기업체는 17곳에 달합니다.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받은 업체들은 이런 협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말합니다. 포장에 대한 브랜딩이나 홍보 콘텐츠 개선 같은 그런 부분, 그리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이해를 이제 많이 저도 하게 됐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는 게 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원은 농민과 소상공인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50명 이상이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받았고 직접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키웠습니다. 대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쪽 충남의 서부 지역에서 홍성을 비롯해서 서해안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해서 2000년도에는 어떤 사업의 대상 공간적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에 대학의 역량을 더한 상생 모델이 지역 산업 전반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